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TV입니다. 야, 미국 대선 드디어 시작됐는데 누가 될지 아직도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거의 1%포인트 이내의 차이로 정말 박빙의 승부가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하루 전 어제 뭐 미국으로 따지면 이제 그저께가 되겠죠. 해리스가 이기는 것으로 예측하는 언론사들이 많았는데요. 오늘 이제 마지막 보도 나오는 것들 보니까 트럼프가 약간 유리한 것 같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그 스윙 스테이트라고 하는 7개 주 있잖아요. 뭐 펜실베이니아 뭐 등등 해서 7개 주에서 해리스가 5군데에서 승리할 것으로 뉴욕타임즈가 그저께 보도했는데 어제는 트럼프가 약간 그 앞서는 것으로 이제 나왔습니다. 만약 여기에서 이제 결정이 될 건데 그 7군데의 스윙 스테이트의 선거인단을 이제 누가 어느 후보가 어떻게 가져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굉장히 초박빙 지금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되느냐 해리스가 되느냐는 우리 한국 경제에 따졌을 때 천지 차이죠. 천지 차이. 우리만 그런 건 아니고요. 세계 각국이 다 마찬가지고 뭐 조금 과하게 얘기해서 경찰이라 우리 미국이 보통 뭐 지구촌의 경찰이라고 뭐 이런 별칭을 보통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폭군 내지는 뭐 깡패 같은 그런 느낌의 정말 좌충우돌 예측 불허 이런 사람입니다. 트럼프가 역대 최고령 대통령이 됩니다. 만약에 된다고 그러면 나이를 그 정도 이렇게 먹고도 사람이 그렇게 바뀌진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여전히 선거 과정에서 뭐 이번에 패배하면 인정하지 않겠다, 불복하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와갖고 지금 뭐 경찰 병력이 배치되고 뭐 이런 보도 많이 나오고 있어서 보셨을 건데, 자, 중요한 건 이제 누가 되느냐입니다. 너무 불확실하고 예측 불가하다 보니까 증시가 좀 가라앉았습니다. 트럼프가 좀 유리해지는 것 같이 보도가 나오면서 2차 전지들 오늘 많이 빠졌고 또 2차 전지들 오늘 그 증권사 리포트가 뭐 몇 군데가 나왔는데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뭐 SKI 테크놀로지라든가 이제 몇몇 2차 전지 종목들의 실적이 워낙에 좋지 않게 나오다 보니까 증권사 리포트도 좋지 않고 그래서 오늘 2차 전지는 좀 가라앉았습니다. 어제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가 12점 몇 퍼센트 올랐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을 지금 높게 보는 그런 그 시선이 좀 더 많아지는 것 같고요. 반대로 혹시라도 해리스가 당선이 된다고 하면 이제 2차 전지들부터 해서 친환경 에너지 최근에 좀 가라앉았던 뭐 반도체 등등 해서 그 업종들 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도 그래도 좀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뭐 방위비 분담부터 주한미군 역할부터 뭐 대북 정책부터 뭐 여러 부류에서 예민한 지금 상황입니다.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한국 정부의 이제 뭐 대응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겠죠. 좀 우리 정부에 대한 국민들 지지도가 상당히 이제 낮아져 있는 상태죠. 대통령 지지도는 뭐 20%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 하니까 이런 그 상황에서 미국에서 강력한 대통령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을 때 엄청 끌려다니면서 뭐 진짜 좋지 않은 그런 어떤 상황을 만들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됩니다. 이제 우리 정부는 지지도가 굉장히 낮고 정부의 방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보내는 신뢰가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태고 미국은 뭐 초강력 진짜 그런 캐릭터를 갖고 있는 트럼프가 만약에 된다고 하면 지금 이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만 미국 대통령을 뽑는데 한국 경제, 한국 증시가 이렇게 출렁일 수 있구나 하는 것 또다시 배우는 시간이지 않았을까 싶네요. 그러나 지금 뭐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돼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만큼은 뭐 전쟁터도 아니고요. 지금 이제 미국 선거에
어떤 판세 분석이나 이런 쪽으로 계속 촉각이 곤두서 있는 뭐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 대선이 하나 이제 드디어 시작됐고요. 자, 그리고 FOMC가 이제 내일 밤, 그러니까 내일과 모레인데요. 우리 시각으로는 이제 모레 새벽에 그 결과 발표가 나옵니다. 그래서 FOMC에서 그 금리를 어떻게 결정하느냐,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또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증시 분위기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515종목이 올랐고 359 종목이 빠져서 분위기가 좋았을 것 같지만 0.47% 하락했고요. 코스피 100이 0.62% 하락했으니까 하락한 355종목 안에는 대형주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코스닥은 943종목 올랐고 637종목이 빠졌습니다. 역시 오른 종목이 훨씬 많았지만 지수는 0.3% 하락했고 코스닥 150은 0.83%, 대형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코스피는 개인만 샀고요. 코스닥은 개인과 기관이 샀습니다. 외국인은 양시장 모두 팔았고요. 자, 선물지수 0.3%대의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은 0.39%, 5원 넘게 올랐네요. 1379원대 기록했고요. 국제유가는 2.85% 오르면서 71달러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코스피는 어제 미국 증시 하락 마감한 영향으로 원화 약세를 보이며 하락 출발한 뒤에 아시아 증시들이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일시적으로 매도폭을 축소했지만 전기 전자주 중심의 외국인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나왔다. 또 코스닥은 어제 나스닥 하락 영향으로 하락 출발한 뒤에 시총 상위주들의 약세 속에 외국인들 매도세가 나오면서 하락했다, 이런 분석이 나왔고요. 자, 코스닥 시장 보면은 미국 대선 및 FOMC 앞두고 투자 경계 심리 속에 하락 마감, 이런 제목으로 미국 대선을 앞두고 해리스와 트럼프 지지율 혼조세 속에 투자 경계 심리로 하락 출발한 지수가 FOMC 등 주요 이벤트를 앞두고 외국인들의 투자 자금이 유출되면서 하락했다. 또 외국인 매도세를 기반으로 유통 및 화학 등의 약세를 보인 가운데 트럼프 당선 확률 상승 소식에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 시총 상위주를 보겠습니다. 시총 1위 삼성전자부터 시총 8위 기아까지 다 빠졌고요. 특히 뭐 많이 빠진 종목은 없지만 삼성전자가 1.87% 하락하면서 57,000원대까지 다시 밀렸고요. 셀트리온도 1.6% 하락했습니다. 포스코홀딩스도 1.6% 정도 하락했고요. 반면에 오른 종목은 고려아연이 15%대 상승을 했고 KB금융과 네이버 정도가 강보합 정도 보였습니다. 코스닥은 펄어비스가 4%대 오른 것 말고는 뭐 특별히 많이 오른 종목은 안 보이고요. 또 실리콘2가 3%대, 엔캠도 3%대, HLB도 3%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업종 보면 코스피는 철강금속이 제일 좋았죠. 고려아연이 15%대 오르면서 이런 현상이 나왔고요. 금강공업 우선주와 영풍이 3%대 올랐습니다. 자, 전기전자가 가장 안 좋았는데 SKI 테크놀로지 그리고 이수페타시스가 7%대 빠졌고 삼성 SDI도 6%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오늘 2차 전지들 빠진 이유,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의 약진, 그 다음에 증권사 리포트, 그 다음에 실적 부진, 뭐 이런 것들이 겹쳤습니다. 코스닥은 오락문화 업종이 제일 좋았는데 레몽레인과 뉴가 7%대, 큐브엔터와 JYP 엔터테인먼트가 5%대 올랐고요. 하락한 종목은 업종은 유통업종인데 ISC가 11%대, 더 테크놀로지가 7%대 빠졌습니다. 코스피 의학 상승 종목은 JW 중해제약, EUB가 6%대, 또 보령이 2%대 올랐고요. 빠진 종목은 삼일제약, 유한양행 우선주, 대웅까지가 3%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코스닥 제약 상승 종목은 경남제약이 21%대, 펜젠이 9%대, 비보존제약 6%대 올랐고요. 빠진 종목은 피플바이오가 7%대, 브릿지바이오 테라피틱스가 6%대 빠졌습니다. 공매도 거래 대금 상위 종목 코스피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한화, 한국항공우주, 대한항공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SM, JYP 엔터테인먼트, 인텔리안테크, 세트레가이, YG 엔터테인먼트 순이었습니다.
공매도 거래 비중이 높았던 종목, 코스피는 한화, S&T 모티브, 동양생명, 한샘, 삼성카드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RFHIC,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제노코, 세트레가이, 인텔리안테크 순이었습니다. 자, 오늘 제일 먼저 해리스와 트럼프의 지금 투표 관련된 분석. 누가 지금 앞서고 있느냐? 이걸 분석을 하는데, 저는 이번 선거 때 뉴욕타임스가 가장 재미있게 구성을 하지 않았나 싶은데, 일단 지금 보고 계시는 게 뉴욕타임스인데요. 해리스가 전체적으로 49대 48, 지금 1%포인트 정도로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펜실베이니아는 빨간색 49, 파란색 48로 트럼프가 이기는 것처럼 나오지만 사실상 거의 동률,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노스캐롤라이나가 트럼프가 1% 미만 앞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오차 범위 이내지만 트럼프가 앞서는 것으로 나와 있는 거고요. 네바다는 트럼프가 역시 1% 미만의 차이로 앞서 있는 것으로 조사가 나왔습니다. 미시간은 해리스가 역시 1% 미만 차이로 앞서는 것으로 나왔는데, 이게 다 오차 범위 이내이기 때문에 누가 앞선다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조지아주도 1% 미만 트럼프가 앞서고 있고, 위스콘신도 해리스가 1% 미만으로 앞서고 있고, 애리조나는 3%포인트 차이로 트럼프가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서 애리조나 정도만 트럼프의 승리가 예상되고, 나머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바로 전날, 하루 전날만 해도 이 앞서는 사람의, 그러니까 7개 주 중에 앞서는 사람 해리스가 5군데였거든요. 그리고 경합이 1군데, 트럼프가 1군데 앞서는 것으로 나와서 해리스가 이기는 것처럼 나왔지만 하루 만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 진짜 뚜껑 열어봐야 안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가 어제 12%대 올랐고, 지금 시간 외에서 보시는 것처럼 10% 넘게 10.5%대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거의 트럼프의 승리를 예상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승리, 역대 최고령 대통령이 탄생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네, 현재 이런 상황이고요. 지금 또 말씀드리는 사이에 뭐가 달라졌나 보니까 11.6%, 지금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의 11.5% 상승, 시간 외에서 11.7%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제 12%대 올라갔었는데 11.82%까지 지금 말씀드리는 사이에도 계속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11.7, 11.6, 11.8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노란색 쳐놨는데 11월 5일 미국 대통령 선거, 그 다음에 6일 미국 FOMC가 7일까지 열립니다. 이 두 개의 이벤트가 이번 주에 매우 중요한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고요. 또 한국도 저 뒤에 밑에 보시면 11월 28일 날 금융통화위원회 개최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의 일정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FOMC에서 어떻게 결정을 할 것이냐, 이제 이걸 살펴봐야 되는데, 11월 7일에 있을 FOMC, 여기서는 현재 커런트 타겟 레이시니까 현재 금리가 475에서 500인데 지금 시장의 예상은 97.8%로 450, 475, 그러니까 0.25% 포인트 인하하는 쪽으로 시장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에는 금리를 한 단계, 베이비 스텝, 한 스텝 낮추는 그런 안이 유력하고요. 그러면 11월에 이제 97.8%가 금리를 한 단계 낮춘다고 그랬는데 12월은 어떨까? 12월 18일에 2024년 마지막 8번째 FOMC가 열립니다. 여기에서는 현재 475, 500인데 450, 475 한 단계 낮추는 안이 19.8%, 425, 450 두 단계 낮추는 안이 79.8%로 빅 스텝을, 그러니까 빅컷이죠. 빅컷을 예상을 했습니다.
이제 한 두 단계 낮추는 금리를 두 단계 낮추는 0.5%포인트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다. 시장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이번 금리 결정도요. 사실은 이제 0.25%포인트, 0.5%포인트 이 남은 두 번의 금리 FOMC에서 금리를 세 단계를 낮출 것으로 시장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는 10.5%까지 갑자기 상승세를 좀 제한하고 있네요. 역시 뭐 박빙입니다. 지금 뭐 트럼프가 이기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거 뚜껑 열어봐야지. 모릅니다. 진짜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만약에 해리스가 진짜 역전해서 이기면은 2차 전지들 급등이 나올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네 종목을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오늘 네 종목을 말씀드리는데, 그렇죠. 알테오젠, 셀트리온, 넥스틴, 그 다음에 테크윙 이렇게 네 종목. 네, 질문을 해주셨던 종목들인데 오늘 장중에 또 장 마감하고 뭐 물어보신 그런 종목들입니다. 자, 첫 번째 종목 알테오젠인데요. 알테오젠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도가 나왔지만 어제 외국인이 산 19만 주, 기관이 산 6만 한 5천 주 정도의 턱없이 적은 양이 나왔다. 이거는 그 주가를 빼겠다는 매도가 아니라 비중 조절용이다. 그러니까 거래량 보시면 37만 주예요. 어제 123만 주. 이건 그 시장의 불확실성이 걷어지면 다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어제 너무 많이 지나치게 비중을 실었기 때문에 오늘 약간 조정이 나온 거고, 그 비중 조절이 좀 나온 겁니다. 시간에는 0.39% 1,500원이 더 빠졌네요. 37만 9,500원 기록했습니다. 일봉 차트를 보면, 자, 오늘 노란색 동그라미 위에 보시면, 오늘의 하단이 노란색 21선에 가까이 붙어 있습니다. 사실 마지막 그 동시호가 들어가기 전에 이제 37만 9,500원의 장을 마감해서 동시호가 때 38만 1,000원까지 올린 거잖아요. 자, 아래쪽에 보시면 과매수권에 있던 물량을 소화하는 과정도 거쳤고 21선 부근까지 밀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럼 21선이 얼마인가 보니까 38만 500원입니다. 근데 38만 525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38만 1,000원은 정확하게 21선까지 뺀 거다. 그러면 내일 아까 시간외가 1,500원이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더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반등을 해서 21선 위쪽에 위치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상승 추세가 지금 깨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알테오젠은 뭐 별로 걱정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 이런 정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종목 셀트리온입니다. 역시 개인만 사고 외국인 기관이 팔았는데 외국인은 뭐 지난 이틀간 6만 주 넘게 샀지만 오늘 1,500주밖에 안 팔았고요. 기관도 어제 84,000주를 샀지만 오늘 57,000주 매도. 주가가 좀 빠지기는 했습니다만 그렇게 썩 뭐 아주 안 좋지 않다. 그러니까 주가가 하락할 때도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가 빠지면 불안해지는데 거래량이 27만 주, 최근 한 달간 하루 거래량 가장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매도할 때 뭐 주가를 많이 빼겠다는 생각으로 매도한 게 아니라는 알테오젠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온 겁니다. 시간에는 0.11% 200원이 더 빠졌습니다. 18만 4,200원 기록이고요. 일봉 차트를 보면 그러나 이 분홍색 241선 위로 올라갔다가 윗골을 달고 내려오고 결국 241선 위로 올라타질 못했습니다. 어제 241선 위로 올라갔었는데 눌렸습니다. 241선, 11선, 5일선이 모이면서 이평선이 밀집을 하면서 눌렸습니다. 음봉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41선을 돌파할 때 매수를 하는 게 좋다. 지금은 약간 더 눌릴 수도 있고 241선을 돌파하면 그때는 매수 신호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241선을 돌파하지 못하면 약간의 더 추가 하락이 나올 수도 있는데 바닥은 18만 원입니다. 매물대와 어제와 그제의 저점 부근 18만 원 정도가 바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은 넥스틴입니다. 오늘
아침에 저하고 이제 이 넥스틴 때문에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자리를 정확히 터치하고 빠졌어요. 수익 실현을 하고 싶다고 하셔서 제가 그렇게 그러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수익 실현 하셨는지 여부는 아직 더 이제 그 추가로 뭐 말씀을 나누진 않았습니다. 이따가 시간 되시면은 혹시 그 넥스틴 어떻게 처리했나 좀 여쭤보고 싶긴 한데 일단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도가 나왔고요. 개인만 3일 연속 사면서 주가가 1,300원이 빠졌습니다. 시간에는 0.75% 500원이 더 빠져서 65,800원 기록했고요. 자, 일봉 차트를 보면 긴 매물대가 위에 지나가고 오늘 윗꼬리 끝 쭉 끌려 올라가 윗꼬리 끝이 69,000원대였습니다. 제가 오늘 69,300원을 말씀드리면서 69,300원 자리를 강하게 돌파하면 72,500원까지 갈 수 있으나 69,300원을 돌파하지 못할 경우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66,300원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에서 3,000원이 더 빠졌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 지금 이 넥스틴 종목을 어떻게 전망을 하면 좋을까요? 이 넥스틴은 그 아래쪽에 지금 너무나 선명하게 이 481선이 지나가고 있고 11선이 바닥 아래쪽에 있고 그래서 11선이 66,3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66,300원이 11선에 멈춘 거고요. 여기서 추가 하락이 나온다 해도 481선 64,300원 정도 되는 자리 한 2,000원 정도 추가로 더 빠지면 그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넥스틴은 64,000원대에서 바닥을 잡을 거기 때문에 오늘 파셨으면은 뭐 다행이고 64,000원 정도에서 바닥 잡고 반등할 때 다시 매수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 못 팔았다 그러면은 그냥 홀딩하시면 64,000원 정도에서 다시 반등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래쪽에 RSI나 스토캐스틱 보면은 과매수 구간에 있었던 그 물량을 소화하려는 그런 소화하는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거를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 종목 테크윙입니다. 테크윙은 오늘 이제 장 마감하고 저녁에 그 좀 봐달라고 이 종목을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자, 테크윙이 생소한 종목이니까 우리가 자주 다루던 종목이 아니니까 한번 어떤 뭐 하는 종목인가 보면 디스플레이 검사 장비를 제조하고 반도체 전체 분야의 검사 장비를 개발하고 또 제조할 수 있는 세계적인 기술 경쟁력을 보유한 회사 이렇게 사업을 소개하고 있고요. 테크윙이 지금 주목받고 있는 이유 실적입니다. 실적이 어떻게 되냐? 올해도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 735%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작년에 워낙에 안 좋았죠. 마이너스 94%였으니까. 그래서 이 기저효과 때문에 올라가는 거죠. 왜냐하면 22년도 보면은 577억의 영업이익을 냈고 21년에 362억을 냈는데 올해 264억을 내면서 735% 기저효과죠. 근데 내년에 보시면 매출액이 7,700억 원대에 영업이익이 2,500억 원대로 영업이익이 881%가 늘어납니다. 자, 2026년에 정체가 될지 모르지만 정체가 되는 걸로 나와 있죠. 그런데 25년도에 대한 기대, 내년에 대한 기대가 반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수급 보겠습니다. 기관이 계속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계속 팔고 있네요.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 사이에 누가 더 강하게 움직이느냐인데 개인이 한 70만 주 정도를 팔고 있고 외국인이 150만 주 팔고 있죠. 그러니까 기관이 외국인이 매도하는 것 이상으로 아주 강력하게 매수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매수의 중심에 투신이 있네요. 투신은 개인들 펀드 자금. 그래서 연기금과 사모펀드와 금융투자가 최근에 사고 있지만 투신이 많이 사고 있는 그 허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테크윙도 조정이 나올 만한 자리였는데 오늘 이제 1,750원이 빠져서 45,000원대 초반까지 이제 일단 밀렸습니다. 자, 시간외를 보면 0.78% 350원이 올랐습니다. 45,400원 기록했고요. 일봉 차트를 보면 이제 스물스물 올라가다가 회색선 어제 121선을 돌파했다가 오늘 좀 눌립니다. 아래 꼬리도 달고 윗꼬리도 달고 눌렸습니다. 121선 부근에서 눌렸죠.
121선을 지지해주면 여기서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반등이 나오면 1차 5만 원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테크윙이 오늘 주가가 테크윙 같은 경우 45,050원인데, 자, 121선 말씀을 드렸는데 얼마였을까요? 44,800원이네요. 그러면 44,800원이니까 45,000원이라는 45,050원이라는 자리는 아주 정확하게 121선 부근에서 지지를 확인했다는 겁니다. 그럼 내일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이 121선 44,800원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반등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미국 선물지수 보면요.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다우가 뭐 50 몇 포인트, S&P 500도 조금 올라가고 있고 나스닥도 좀 올라가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상황이 어떤가 보겠습니다. 지금 미국의 서머 타임이 이번 주 월요일 날 끝났습니다. 제가 우리 이 회원님들한테는 어제 알려드렸는데, 그래서 모든 게 다 1시간씩 늦춰졌습니다. 미국 시장 개장도 또 아침 선물 지수도 다 1시간씩 늦춰져서 지금 투자자들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그런 지점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재는 다우가 33포인트, S&P 500이 8.75포인트, 나스닥이 58포인트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현재 여러분들 보고 계신, 그러니까 지금 다시 또 다우가 조금 더 빠지고, 나스닥도 조금 더 빠지고 그랬는데, 자, 다우 53, S&P 500이 13.25, 나스닥이 76. 이거보다는 지금 상승 폭이 많이 줄었습니다. 다우가 28까지 떨어졌네요. 조금 줄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는 8.7%, 8.6%까지 시간의 거래의 상승세가 조금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역시 막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은 것처럼 하다가 또 좀 상승세를 좀 줄이고 있고 이런 상황이네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이번 대선 진짜 피곤할 것 같아요. 얼마나 치열하게 펼쳐졌는지, 이게 뭐 정말 전 세계의 관심을 불러 모으지 않을 수가 없다. 예,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미국 선물지수도 그렇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인다. 트럼프 미디어 테크놀로지는 8.9%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 하고 마무리할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